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걸로 들어가서 네. 줄거리부터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네. 집행을 하루 앞둔 사형수의 고백으로 소설이 시작이 맞아요. 되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처음에는 온순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함께 검은 고양이를 키웠고요. 나름대로 착실하고 모범적인 가장이라고 남들에게 칭찬도 받으면서 지내다가 가끔씩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죠. 근데 또 그 술버릇도 심해요.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을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사실 원래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결혼하고 아내랑 정말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는데 그중에 이제 점점 한 마리씩 막 학대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고양이는 제일 사랑하는 동물이니까 학대를 안 하고 있다가 주인공의 성격이 포악해지는 거 어쨌든 고양이도 느낄 알지. 거잖아요. 그래서 한 날은 주인공이 술에 취해 와서 막 이렇게 또 포악하게 하니까 고양이가 화들짝 피한 거예요. 그 주인의 손길을 주인공의 손길을 피했더니 피했고 피하면서 이제 고양이는 주인공의 손등을 이렇게 핥혀서 상처를 냈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 불같은 화가 난 주인공은 엄청 잔인한 방법으로 그 주인공 고양이 검은 고양이의 듣고 싶잖아. 한쪽 눈을 칼로 도려냅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서 왜 살리면 안 돼? 나 좋은데? 그래? 여기 괜찮아. 나왔어. 그냥 살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고양이 이름이 플루토인데 플루토랑 주인공이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은 뭐 양심의 가책도 못 끼고 하다가 뭐 결국은 증오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점점 마귀같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여버려요. 진짜 이것도 입이 방금 여기 또 나올 뻔했는데 참았어. 네, 그래서 뒤에 뭐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 고양이를 잃었고요. 그러다가 잃고 나니까 또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는지 고양이를 또 막 그리워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플루토를 너무 닮은 또 검은 고양이를 만나게 돼요. 우연히. 그러면서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뭐 하자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집에 데려왔는데 데려와서 보니까 이 고양이에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플루토처럼. 그리고 몸에 흰 반점이라고 해야 되나? 털이 흰색인 부분이 목 쪽에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점점 이렇게 교수대 그 목 묶여 있는 것 같은 줄이 묶여 있는 것 같은 형상으로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양이를 또 점점 증오하게 됩니다. 무슨 피해망상이야? 왔다 갔다 자기 막 망상에 사로잡혀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감정이. 그러다가 두 번째 고양이 때문에 그 주인공이 다칠 뻔했나?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죠. 그래서 너무 불같이 화가 나서 고양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부인이 말리죠. 부인이 말렸더니 말리는 부인을 죽여요. 맞아. 말리는 부인을 죽이고 그 시체를 벽에 넣어서 완벽하게 또 잘 처리했다고 흡족해합니다. 그러다가 고양이는 뭐 그 난리통에 도망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부인이 실종됐으니 경찰이 찾으러 오고 뭐 자기는 완벽하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그 부인이 매장된 벽을 톡톡 쳤더니 갑자기 비명소리가 막 들리면서 경찰들이 그 벽을 파봤더니 네, 죽은 아내 피범벅이 된 부패된 시체와 그 머리 위에 새까만 고양이가 입을 빨갛게 벌리고 있는 그 장면이 등장하면서 끝나요. 맞아요. 요약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참 이런 정말 찝찝한 내용의 소설이에요. 정말 고양이 집사로서는 진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 줄 한 줄 화가 나는 이 천하의 이뭐 그런 놈은 그렇죠. 너무 잔인하고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인공이었어요. 하지만 또 저희는 저희의 어떤 숙제 같은 거죠. 이해를 해보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 검은 고양이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읽어보시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아주 그냥 파헤쳐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읽어드릴 이제 자세히 총 17쪽밖에 안 되고 소설 자체 화자의 독백이니까 등장인물 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줄거리를 앞서 소개드린 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짚어드릴게요. 자, 그 처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릴 적에 마음이 너무나 여려가지고 심지어 또래의 놀림거리가 되고 따돌림을 당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동물을 많이 사주셔서 그들과 대부분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른이 될 때까지도. 이상하죠 이미. 그러니까 처음에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다는 걸 본인 스스로 강조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맞아. 동물들과만 어울리면서 제대로 된 사회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이런 넌지시. 맞아요. 그런 이미 그게 깔려 있어. 거의 이게 완전 처음인데 약간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빗나가는 거지. 근데 그런 동물들이 주는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얼마나 만족감을 준지 묘사를 했어요. 근데 맞아. 요거는 확실히 요 부분은 좀 공감을 하죠. 인간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실망하는 것처럼 동물에게는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 반려동물을 반려하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느낌이 돼요.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또 좋아하는 좋은 시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의 에세이 또또가 있어요. 그 17년 동안 키우던 개 또또에 대한 이제 에세이를 쓰셨어요. 또또가 죽고 난 이후에.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은 여러 이유로 변덕이 잦았지만 또또만이 고른 마음으로 내 옆에 있었다. 잡종개였던 또또만이 내가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슬픔도 묵묵히 덜어내줬다. 또또는 한 번도 내게 실증을 내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나의 시시한 면면을 누설하지 않았고 인간을 통해서는 줄일 수 없었던 내 아픔을 조용히 나눠 가지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이게 저희가 느끼는 그 이해되는 그쵸. 이해되죠. 반려동물이 저희에게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이런 만족감? 네. 저희가 서로 교감하는 내용 이런 게 아닐까. 어땠어요? 깜지는 이런 경험 있죠. 강렬한 한 번이 있는데 진짜? 네. 제가 그때 방에서 혼자 무슨 힘든 일이 있었겠죠?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소리내서 운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인간관계 때문이었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뭔가 상처 뭐 이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소리내서 울고 있을 때 있는데 깜지가 그때는 떨어져 있었어요. 멀리서 떨어져 있고 제가 벽에 기대서 이렇게 뭐 앉아서 주저앉으면서 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야옹 소리 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제가 소리를 내니까 다가오더니 이렇게 머리랑 이렇게 몸을 저한테 막 비비면서 이렇게 안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너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한 번 있어요. 나도. 하게. 그 사람도 역시 맞아.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극한의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있어. 너무 우울해가지고 침대 엎드려가지고 질질 짜고 있었는데 그때 까미가 품에 이게 파고들면서 냥냥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또 내 기분 우울한 줄 알고 어떻게 맞췄지? 그쵸. 라는 딱 그 느낌이 있죠. 엄청난 위로를 받죠. 진짜 순간에.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웃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막 울던 사람이 그 귀여운 고양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저를 달래주는 걸 보면 되게 감동적이고 웃다가 뭐 그렇게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자가 어떤 면에서 자기가 그렇게 인간들에게 받은 상처를 대신 동물들에 대한 사랑으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여기서 이상한 느낌은 사회화가 더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표현이 무지한 짐승, 맞아. 인간 따위에 보잘것없는 우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원래 사람하고 관계가 상처를 이렇게 받아가면서 사실은 익히게 되는 거리감이나 어떤 예의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의 어떤 교감을 맺을 거에 대한 감을 익히잖아요. 모든 건 상호작용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일방적으로 그냥 동물한테 충성, 사랑해 약간 이런 느낌을 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이 좀 남았어요. 여기서. 확실히 사회화가 덜 됐고 그치 인간 그러니까 너무 표현이 거침없어. 인간 따위 보잘것없는 우정. 짐승은 나에게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지만 무지하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랑도 좀 온전하게 삐뚤어져 있는 것 같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서 바로 결혼을 일찍 한 편이고 결혼 후 아내와 성정이 비슷해서 수많은 동물을 키우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을 일찍 한 게 의외였어요. 그렇죠. 의외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나도 약간 못할 줄 알았는데 막 이러는데 결혼을 일찍 또 했고 그리고 또 비슷한 성정의 아내를 만나서 동물을 또 많이 키우는데 약간 이상한 게 저도
도피인가? 그치. 이런 생각을 하게 결혼 되더라고요. 생활로 도피한 것 같죠. 네. 뭐 주위에도 이런 이유는 아니지만 음. 종종 보긴 하잖아요. 사실 뭐 집이 너무 엄하거나 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은근 결혼을 되게 빨리 하면서 물어보면 나는 독립이 목표였다 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긴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뭐 이런 상황이랑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서 약간 여기 주인공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 약간 자신만의 있었어요. 소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깜지가 했던 말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하나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정이 너무 맞아. 화목하니까 맞아. 자기도 얼른 안정적으로 그런 울타리를 가지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불화가 너무 심해서 얼른 또 자신만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쵸. 했는데, 다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또 좀 의문인 거는 아이를 아이를 낳는다는 아이의 표현이 언급은 없고, 없었어요. 애완동물을 좀 기형적으로 많이 키우는 상황이죠. 뭘 키운다 그랬죠? 너무 많이 키웠어요. 새, 금붕어, 개, 토끼,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 원숭이 뭔데? 원숭이 좀 물음표죠. 원숭이? 이 정도는 진짜 심각하지 않나 싶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이 키울 수도 있기야 하지. 뭐 고양이 12마리씩 키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맞아요. 그거랑은 좀 결이 다른 느낌이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이미 세상이 얘는 이상하네요. 얘는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애완동물만 이렇게 기형적으로 많이 하면서 약간 삐딱하게 나도 보고 있었네. 저는 뭐 이렇게 많이 키울 수는 있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자기만의 소왕국을 만든다는 느낌은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딩크족 이런 묘사도 아니고 출발부터 쭉 그런 느낌. 네. 자기만의 뭔가 이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뜬금없이 고양이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검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녀가 변신한 것이라는 미신 얘기를 아내가 넌지시 꺼내곤 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지금 그게 우연히 생각났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과연 소설에서 누가 아니죠. 단지 지금 그게 우연히 생각나서 말을 합니까? 네. 이게 다 노리고 얘기하는 거지.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미신 얘기는 어쨌든 그 시대에는 이미 너무 널리 퍼져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검은 고양이에 만연했던 이미지를 한 번 더 부각시켜준 거라고 그렇지. 생각해요. 내가 키우는 검은 고양이가 사실은 그런 미신적 존재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고양이 이름이 플루토였단 말이죠. 맞아. 플루토가 뭐냐면 저승의 신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게 갖고 있는 상징성이 네. 너무 뚜렷하지 않나요? 원래 포는 대체로 자신의 소설에서 인물이나 캐릭터의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의 중요한 암시를 뭐 날카롭게 본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포가 플루토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네.